정리해볼까? 난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자, 봐봐. 여러분, 공식이 아니야. 외우지 마. 외우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해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번 딱 적고 넘어간다. 알겠니? 자, 만약에 노트 있으면 노트 피시고 그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한번 적어봐. 자, 쭉 너무 길게 하니까 너무 길게 했는데 이게 X축이야. 자, 뭐 할지 알겠지? 우리는 아래로 볼록일 때만 할 줄 알면 위로 볼록일 때는 자동으로 해. 알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 모양일 때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 다 표현했지? 지금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얘는 뭐? 만나지 않을 때. 그지? 자, 각각의 특징이 있었지.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얘는 판별식이 0일 때. 방정식의 실근이 교분을 가질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지? 말로 하라 그랬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요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 이게 경계가 된다 그랬지? 경계.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 있잖아. 그 공식. 작다, 큰, 또 가생이라고도 표현했었고 그때 가생이 바깥쪽 그렇게 표현했었던 거 다 기억하지? 그 다음에 사이값. 그 공식들이 여기야, 여기에서만 표현이 된 거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문제에서만 했지. 그치? 일부분에 대해서만 봤지. 그래서 요 12가지, 몇 가지? 12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고 문제 들어가겠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요 첫 번째 얘를 보면 A가 양수일 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얘 무슨 말이야? X축보다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일단은 위쪽을 말하는 거지. 그래프가 좌변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아주시오. 또는 만나는 걸 찾아주시오. 등호가 있으니까. 그지? 등호가 있다는 걸 만난다고 해석하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경계가 어디? 방정식의 실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은 뭐와 같다?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데 진짜 방정식의 실근을 적지 말고 그치?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라? X축보다 이게 X축이잖아요. 저기 그치?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걸 찾으시오 해서 어디? 가생이 쪽, 바깥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보다 작은 쪽, 베타보다 큰 쪽 요걸 적어주면 되니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거를 공식화해서 외우자 그랬었지 그치? 자, 여기가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라? 여기가 크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등호 뺀 거니까 여기에서 키읔자 만들어서 크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지읒자 만들어서 자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기역자라고 봐서 가생이 그렇게 봐도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공식 써가지고 작작 큰큰 또는 가생이 바깥쪽 이렇게 생각해서 작작 큰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거야. 정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정리. 됐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이거 외우라고 지금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구할 줄만 알면 돼. 그래프 보고. 알겠지? 자, 그러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거나 만나는 걸 찾아라. 그치? 둘 다 허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알파, 베타 기준을 해서 경계로 해서 아래쪽이니까 뭐야? 요 부분을 말하는 거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X좌표의 범위. X좌표들. 따라서 알파, 베타 뭐 사이값 이런 거 이제 사이값.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적자?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등호 써져 있으면 등호 붙이면 되고 등호 빠져 있으면 등호 빼주면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아래쪽도 마찬가지. X축보다 아래쪽만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작작큰큰이랑 사이값이었지, 그치? 사이값은 어떻게 배워라? 유치하지만
시읒자 만들어서 4, 2. 이렇게 됐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걸 하고 싶었어. 자, 판별식이 0일 때, 접할 때죠. 야, 이 접하는 교점, 접점을 알파라고만 하자.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방정식의 실근이라 따지면은 한 개밖에 없는 거.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중근이 바로 알파가 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일 때 x축이야, x축. x축보다 자,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걸 찾아라 라고 그랬잖아.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거. 자, 일단은 위쪽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있는 이 그래프 전부 다지. 그치? 그리고 요 알파도 마찬가지 뭐야? 이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이잖아. 그치? 자, 따라서 등호도 만족시키는 거지. 따라서 뭐라고 적으면 돼?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 한마디로 해는 뭐야? 모든 실수. 잘했어. 모든 실수. 그냥 그래프만 볼 줄 알면 돼. 표현만 잘해주면 돼. 모든 실수. 할 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얘는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x축보다 만나는 거 빼고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찾아달라는 뜻이잖아. 저번에 이거 나왔었지, 문제로. 뭐야? 알파만 빼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아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 x는 뭐가 아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하면 완벽한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또는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틀리진 않는데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야?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인데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없지. 밑에 있는 건 없어. 근데 뭐는 있어? 만나는 건 있어. 요거? 알파는 있어. 따라서 뭐밖에 없다? 알파밖에 없다. 해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걸 외우지 말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해가 하나만 나오냐 이걸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프 그려보면 다 알아. 요거밖에 없어. 이 세 가지밖에. 알겠지? 아래로 볼록일 때만.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해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고 물론 위로 볼록으로 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걸 볼 줄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야?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아래쪽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적는다? 해는 없다 또는 해가 없다. 그렇게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어 얘. 얘만 남았어. 근데 얘는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이 그려야 할 그림이긴 한데 별거 없어 이거는. 자,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 찾으면 전부 다 위에 있지. 그걸 뭐야? 모든 실수. 오케이. 너무 잘해. 자, 모든 실수고요. 당연히 x축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어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았는데 전부 다 또 위에 있으니까 또 뭐? 또 모든 실수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밑에. 그치?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해는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x축보다 아래쪽도 없잖아. 또 해는 없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끝! 자, 여러분들은 12가지 경우를 지금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해석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그거지. 모든 실수가 나올 때는 여기까지. 모든 실수가 나올 때는 요 세 가지고 해는 없다가 나올 때는 요 세 가지거든. 외우지는 마. 난 외웠었지만 여러분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x축 먼저 딱 그린 다음에 이 x축 기준으로 위쪽에 모든 그래프가 다 놓여져 있냐 뭐 또는 x축 밑에 쪽에 해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걸 상상을 해서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딱 보고 파악을 해봅시다. 됐니? 자, 요거 집에 가서 뭘 연습해 보시냐면 위로 볼록일 때도 한번 연습해봐. 알지? 할 줄 알아야 돼. 위로 볼록일 때도 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자, 그래서 가봅시다. 문제로 드디어. 자, 예제 1번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거. 약간 처음에 하기는 좀 아까운 문제야. 아까운 문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좀 2차 부동식 다 하고 나서 와야 돼.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봐. 보니? 예. 뭐 하는 거지? 여기 나오는 거지. 절대값 2차 부등식. 그지?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결국에는 다 보다 범위 나누기. 범위 나누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x-2가 알맹이니까 x-2가 양수가 될 때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조사해 주시면 되고 똑같아. 우리 하던 거 똑같은데 풀이법이 뭘로 바뀌는 거야? 2차 고등식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공식 써주면 돼.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가정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크다 그러면 그냥 나와.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넘길 거잖아. 그지? 넘겨가지고 풀어야지. 그럼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 되는 거야? x제곱 계산 마이너스 5x 플러스 넘어갔으니까 4.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잖아. x-1, x-4 경계를 찾자고. 경계를 2차 방정식을 풀듯이 이렇게 해주자고. 자, 그러면 뭐야? 1과 4가 경계고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사이값 쫓아. 그래. 사이로 적어주면 돼. 그치?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서 끝? 뭐 해줘야 된다고? 교식 바꿔야 된다고. 그치? 항상 방심하지 말고. 그치? 2보다 크거나 같고 뭐야?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이거 아직 안 되니? 수직선 그려서 하시라고요.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크다구나.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범위 구하시라고요. 교집합. 됐죠? 그래서 그냥 찾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됐지?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는 뭐야? x가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어차피 넘어가잖아. 그치? 넘어가면 뭐 돼? 다시 x 마이너스 2 되겠지. 좌변 가서. 그치? 자, 그럼 뭐 돼? x제곱 마이너스 5x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없어지지. 자, 그래서 0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여기서 인수분해 하면 x 묶어내서 x 마이너스 3이 뒤로 빠져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니까 뭘로 돼? 0과 3이 경계잖아. 근데 또 뭐야? 사이값. 그래서 x가 0과 3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해라? 교집합. 뭐야? x가 2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그냥 이거지? 수직선 그려서 한번 해봐. 안 되면 해서 마지막에 뭐 하자? 이거랑 이거에 뭘 구해라? 합집합 구해라.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 마지막에는 항상 합집합. 알겠지? 마지막에는 합집합. 자,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니까 뭐 된다? 이어진다. 이어서 적으면 뭐야? 0보다 크고 누구보다? 4보다 그냥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뭐하러 이것 또는 이거라고 적냐고. 물론 그렇게 적어도 답이긴 한데 그렇게 적는 사람은 없어 나중에.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이어서 적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한번 연습해볼래요, 여러분? 옆에 유사 문제 있지? 유사 문제 되는 대로 일단 1번 풀어봐. 연습하고 가야지, 여러분. 왜? 선생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에너지 드링크 2캔 먹었어. 에너지 드링크 2캔에다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어. 지금 계산은 잘 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네. 그리고 그 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팁 하나 줄게. 봐봐. 여러분 그 범위 나누는 게 당연히 정석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지? 유사 문제 1번. 여기 봐봐. 일단 절대값 기본 성질이 절대값 x라고 하면 얘 제곱하면 그냥 x를 제곱한 거랑 똑같지? 네. 맞니?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너네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응? 봐봐. 처음 볼 거야. 절대값 x제곱으로 얘를 적자고.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적자고. 그러면 얘 뭐 할 수 있어? 치환할 수 있지. 뭘로 치환? a로 치환할까? a로 한번 치환해보자. 자 그럼 뭐 돼? 그냥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평범한 2차 부등식이지. 그치? 그냥 평범한 2차 부등식. 얘 한번 풀어볼래?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신세계지. 이런 풀이법 처음 보지. 봐봐. a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지. 작작큰큰 쓴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다 돼야 돼. 자 근데 절대값 a가 뭐였어? 절대값 x였잖아. 치환을 다시 해제하면 어떠니 얘들아?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봐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크거나 같대. 근데 이거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이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해봐. 안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풀면 되는데 앞에서 절대값 부등식 배웠지? 공식으로. 얘도 뭐야? 작작큰큰. 작작큰큰 쓰면 뭐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끝? 끝. 되니? 이렇게 보면 처음 보지.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 의외로. 뒤에도 여러분 풀다 보면은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등장해. 꽤.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거 아니어도 써야지. 그지? 그래서 말인데 이거 일단 적고 여러분 2번도 그렇게 풀 수 있어. 2번도 유사 문제 2번도 기회를 한번 주지. 한번 그렇게 풀어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솔직히 당연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많은데 문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굳이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게 굉장히 많아 지금까지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 조금 최대한 알려주고 싶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근데 2번도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적어봐. 일단 식 좀 적을게. 해봐. 범위를 안 나눠도 풀 수 있는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인데 조건 다 적었어? 자 볼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저기는 절대값 x를 치환했잖아. 그치? 여기는 지금 절대값 x가 아니라 누구야? 절대값 x-1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절대값 x-1을 제곱하면 누구랑 같다? x-1의 제곱이랑 같지?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않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누굴 만들어? x-1의 제곱을 만들면 되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어떻게 만들어? 여기에서 절반의 제곱 빼가지고 1을 추가해 준 다음에 1을 다시 빼버리면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뭐로 바꿔라?
절대값 x-1의 제곱이라는 걸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대로 적고 우변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치환이 되는 거지. 치환이 가능한 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푸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좋지. 그지? 자, 그래서 x-1의 절대값을 또 a로 치환해 준 다음에 자, 이 a로 바꾼 식을 적으면 a 제곱 마이너스 3 2a 그냥 이거야. 그지? 그냥 평범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a-3 a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뭐야? 자, 0보다 작다. 사이값. 그지? 자, 그래서 a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a가 다시 뭐야? 절대값 x-1이잖아. 그치? 자,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맞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나와있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값은 의미가 있어 없어? 어차피 얘가 가질 수 없는 값이야. 맞지? 그럼 애초에 그냥 뭐라고 적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얘를 무시해버리고 절대값 성질대로 적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지? 1억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5억이 들어가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절대값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잖아. 저번 시간에 알려줬듯이 x-1이라는 게 알맹이로 들어있으니까 얘가 어디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뭐 3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지면 3 있지.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 있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누가? x-1. 정의를 잘 거부를 하지 않고 절대값의 정의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봐. x-1의 절대값이라고 그랬잖아. x-1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정의대로 하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 미만이다 이런 소리잖아. 3인 지점이 정확히 어디? 3하고 마이너스 3인데 미만이려면 작아야 되잖아. 그지? 3보다 작은 지점 어디 있어? 2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고 1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도 그렇고 마이너스 2도 그렇고 마이너스 2.5도 그렇고 마이너스 뭐 루트 2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면 전부 다 절대값이 3 미만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적자? x-1은 어디와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이렇게 적어서 양변에 1 더하면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번에. 그냥 절대값 정의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자, 이거는 좀 힘들어하네. 그러니까 저번에 괜한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알맹이 무시해버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만드는 얘가 아니야. 그거는 성질이고 절대값의 성질이고 특징. 절대값은 어떤 얘?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는 게 정의야. 원래 절대값 정의. 정체. 정체성이야. 절대값의 정체성. 원래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야. 걔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좋다. 근데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다. 어떻게? 절대값의 범위 나누기. 범위 나눠서 푸시면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예제 4번 봐봐. 이거 아직 안 적었지? 적고 나서 넘어. 자, 넘어가면 뭐가 있어? 활용이 있어. 활용. 네. 여러분이 이제 2차 방정식 활용 써봤잖아. 그거하고 식 세우는 원리가 똑같아. 식 세우는 원리가 똑같은데 무슨 식으로만? 부등식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지? 그냥 그런 거라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 봐봐. 이 문제 여러분들 봤었어. 어디서?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배우면서 2차 방정식을 활용 배웠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봐봐. 문제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십자가 모양 그림 많이 봤잖아. 여기서 땅의 넓이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가 40m, 2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폭이 일정한 항상 나오지? 땅의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450제곱미터 이상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지? 쌤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부등식이 나온다. 그냥 이것뿐이야. 자, 그러면 길의 폭을 뭐라고 해야겠어? x라고 항상 두잖아. 그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길의 폭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도 x라고 두면 애초에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가로의 길이에서 길의 폭을 빼. 세로의 길이에서도 길의 폭을 빼지. 그 다음에 곱하면 땅의 넓이잖아. 그지? 요 넓이잖아. 요 넓이. 그지? 요 넓이를 다 합쳐놓은 거. 얘네들을 다 한 곳에 합치면 뭐가 되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되니까. 그냥 대륙이동설이라고 내 반 애들한테는 설명을 해줬었지. 이렇게 대륙이동설. 이렇게 대륙들이 이동하는 거야. 이동해서 붙여지면 직사각형 모양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녀석의 넓이가 바로 이거다. 길의 폭만큼 뺀 녀석들.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누구 이상? 몇 이상? 4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상 표시해주고 450 적으면 되지. 우변에.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가 등호였었어. 3학년 때는. 그치? 근데 이제는 부등식으로 바뀔 뿐이야. 그냥 2차 이점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을 이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봐. 40 곱하기 25면은 50 곱하기 20이니까 1000. 그치? 그 다음에 40 더하기 25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6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x제곱. 그 다음에 450.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전개부터 하신 다음에 자, 450 넘겨서 이쪽으로 가서 얘랑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5x 플러스 550. 이쪽에 x제곱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자, 해서 얘 인수분해 그치. x 마이너스 55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큰 거, 작은 거 경계 찾았지. 10, 55 이렇게 경계 찾아서 작은 것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등호 붙이고.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뭐 찾으래? 도로의 최대 폭을 구하시오.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벽을 찾으면 여기 있지. 여기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큰 길의 폭은 몇 미터? 10m다. 근데 얘는 왜 안 돼? 애초에 안 되잖아. 여기가 40m, 여기가 25m인데 어떻게 55m보다 길어질 수가 있어? 그치? 말이 안 되는 표현이야. 애초에 요 문제에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 해는 맞지만. 그치?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으면 여기서 찾아야 된다. 10 이상 커질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딱 10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알겠지? 다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활용은 오히려 별거 아니야. 2차 나오면 활용은 별거 아니고 요것보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응용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자,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생각이라는 게 시작이 돼. 생각. 지금까지 생각을 회피해 왔다. 태도가 공식만 어찌저찌 외우고 이 순간만 노려보자는 그냥 이 문제만 풀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기에서 지옥을 맛보실 겁니다. 아무것도 이해 안 될 거야, 진짜. 알겠니? 진짜로 하는 말이야. 장난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프로 다 접근하는 거야, 얘네들. 알겠지? 그래프로 다 접근하고 비시각적으로 푼다라는 의미는 등식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작자 큰큰하고 사이다 정도는 사용해도 돼. 알아들었지? 작자 큰큰하고 사이다는 사이다. 내가 옛날에 사이다 그래가지고 사이값 지금 사이값이라 하자. 사이값 그거를 사용해도 돼. 거기까지는 허용인데 막 모든 실수 나오는 경우랑 x는 알파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 하나만 제외하고 나오는 것도 있었어. 그런 거를 외우지 말라고. 알겠지? 어차피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 쳐져 있지? 해가 주어진 경우야.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대. 자,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2야. 지금 마이너스 1과 2가 경계라고 그랬지. 여러분 방정식대로 다시 돌아가서 2차 방정식대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배웠지? 2차 방정식의 식 만들기 뭐야? 여기서 두근이 제시되어 있다면 두근의 합을 구해서 마이너스 붙여. 오, 좋아. x제곱 두근의 합 얼마? 1.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기억나지? 식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뭘 만들어? 2차 부등식을 만들 건데 대를 만들려고 바로 하지 말고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생각하고 2차 방정식 풀기라고 그랬잖아 처음엔.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척하면서 부등호를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자,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뒤에다가 적으면 기본적인 완전 태초의 상태가 나오는 거지. 완전 기본적인 식이고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주어져 있지. 얼마?
A 주어져 있으면 여기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 공식 알잖아. 이제 경계는 찾아가지고 식은 만들었는데 이제 오른쪽에다가 적을 부등호가 문제잖아. 봐봐. 여러분 공식 반대로 이용해볼래? 얘 뭐니? 작작 큰큰이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공식이 적혀있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잖아. 공식을 쓰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해됐니? 대체 여기까지. 자 근데 뭐하라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 앞에다가 뭐 곱하자? A를 곱할 건데 번호가 방금 정답을 말해버렸어. 여기서 봐봐. 내가 지금 만드는 요 식이 결국에는 요 식하고 같아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얘를 풀어서 얘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난 이 해만 보면서 이 식을 짰다고.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부등호 방향까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져야겠지. 근데 지금 어때? 크다라고 나와있네. 저쪽은 작다라고 나와있고. 잘못 구한 거야? 아니지. A가 뭐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였다니. 음수였다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 안 하면 너무 괴로워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안 하면 안 보여. 얘가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 거야. A를 곱하게 되면서. 알겠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절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저 녀석이 나와. 저 녀석 누구? 요 녀석이 나온다고. 이렇게 됐잖아. 그치? 여기서 얘가 저기서 누구? 3이고 얘가 저기서 누구? 마이너스 B다. 그러면 일단은 A는 얼마다? 시작? 마이너스 3이고 B는 그냥 2A잖아. B는 2A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됐지?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라? 처음에는 2차 방정식 만들기를 처음에 우리 배웠었으니까 그거를 하는 것처럼 2차 식을 먼저 만드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야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사용했다? 작작 큰큰을 사용했다. 그럼 사이값 사용한 상황도 할 수 있겠지. 작작 큰큰을 사용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먼저 만들어. 기본형을 먼저 만드는 거야. 기본형. 근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적혀있어. 그럼 당연히 일단은 A를 곱해야 되는 건 확실해. 그지? 근데 A를 곱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왜 바뀌었냐? 내가 곱해준 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뭐였다? 음수였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이렇게 추리해 나가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재밌고 여기서 외우려고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단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2번 한 다음에 좀만 쉬었다 가자. 얘는 뭐야? 2차 부등식 똑같이 2차 부등식이고 A, B, C 아예 그냥 다 알려줬어. 그치? 근데 봐봐. 얘도 해가 나와 있어. 이번에는 뭐니? 무슨 공식? 사이값이야. 사이값. 좋아. 사이값을 썼어. 그럼 내가 반대로 이 공식을 반대로 써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기본형 만들 수 있지. 해볼까? 지운다. 여기다가 할게. 자, 준비됐지? 두 분의 합 얼마? 4야. 4. 속을 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두 분의 곱 얼마? 3. 두 분의 곱이 3. 자, 해서 무슨 공식 썼다? 사이값 썼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로 써야죠. 그죠? 요렇게 등호도 요렇게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기본형이야. 기본형. 공식만 써가지고 만든 기본형에다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최고차항의 개수 누구야? A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A를 곱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마지막에 완벽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녀석과 어딨어? 이 녀석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똑같아져야 내가 만든 식이 되잖아. 그치? 똑같지?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추가해서 얘가 뭐였다? 얘가 양수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체크하고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개하면 제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해봐. AX제곱 마이너스 4EX 플러스 3A 쓰고 0보다 작더라다. 이게 쟤야. 맞지? 그러면 해서 얘가 바로 저기에서 누구? B. 그치? 그 다음에 3A 얘가 누구? C.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근데 뭐 A, B, C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새로운 2차 부등식을 정리했지. 얘를 풀어주시오라 그랬으니까
딱히 A, B, C 값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왜? 여기서 A는 A고 B는 마이너스 4이고 C는 3A. 모조리 다 몇 개의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한 개의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 전부 다. 그치? 자 해봐. C는 뭐라고? 3A. 3A X제곱 적어보자.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A지. 근데 마이너스 B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야? 플러스 4AX 이렇게 적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그냥 A야.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 이거. 뭐로 나눌 수 있니? A로 나눌 수 있잖아. 그지? A로 나눠버리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다 여러분이 저번에 연습 많이 하셨다면 그게 그냥 나오는 거야. 인수분해도 되죠? 인수분해 되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을 체크는 해줘야 되는데 A가 어차피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못 박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바뀌지. 그래서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얘 인수분해 된다. 3x 플러스 1, x 플러스 1. 괜찮지? 해서 자, 무슨 공식 쓴다? 작자 큰큰 쓴다. 그죠? 그래서 힘들어. 얘 경계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얘 경계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작은 것부터 써볼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작작 큰큰이지. 됐어? 저게 바로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됐어? 외우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생각이고 다 추리고 정말 이게 재밌는 거지. 무궁무진하게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만 하면 모조리 다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그 오른쪽에 있는 유사 문제 한번 풀고 지나갑시다. 요거. 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거를 두 번째, 이거를 첫 번째 각각 구해가지고 이제 x 값의 범위를 합쳐주면 되지. 합집합. 그지?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찾아보자. fx가 플러스고 gx가 마이너스인 거 제대로 한번 적어보면 fx가 양수, gx가 음수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석하면 시각적으로 해석하면 뭐? x축보다 위쪽,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찾으시오. 그럼 하나씩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해. 나도 실수해. 나도. 그러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급하니까.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먼저 찾아봐. 자, 여기에서 여러분 fx는 이겁니다.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인 게 fx야. 여기 위에 적혀있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가생이죠. 가생이라고 해.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뭐라고? 여기서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치? 4가 아니야.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gx 이렇게 가서 이쪽에다 적을게. 자, g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gx는 누구야?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인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 부분이지. 여기 부분. 여기를 먼저 이렇게 칠한 다음에 불러주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 5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지. 맞지? 그래서 x는 0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둘의 뭘 구해라? 교집합을 구해라. 가정 내에서는 교집합, 마지막에만 합집합. 알겠지? 마지막에만. 그것만 기억해.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려보세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 거, 오른쪽 거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꼭 그려봐야 돼. 마이너스 4 요쪽에다가 하고 3 요쪽에다가 해. 그 다음에 안 헷갈리게 나 같아도 헷갈리겠다. 똑같은 색으로 하면. 그치? 다른 색으로. 자, 0 여기에다가 해서 왼쪽 표시하시고 5 어디야? 3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 표시하시고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겹치는 범위를 뭐라고 해줘야 돼? 겹치는 범위 색칠 요쪽이랑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핑크색이 겹치는 거 요쪽이랑 요쪽이지. 뭐라고? x가 5보다 크다와 또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를 또는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공통범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란색과 핑크색의
교집합을 찾는 거야. 겹치는 부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찾아보자. fx가 또 적자. 0보다 작고 gx가 뭐다?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두 번째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방금 전에 찾았던 양수일 때의 작작큰큰 얘 나왔었잖아. 그지? 얘의 반전된 범위라고. 반전된 범위. 하나를 작작큰큰이라 썼으면 이거의 반대니까 뭐야? 얘는 4이다. 됐어? 4이다. 뭐야? 마이너스 4와 3, 4이다. 이렇게 4이다. 적어주시면 되지? 바로 적으면 돼. 바로. 자, 그 다음에 gx.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의 반전된 범위지? 그래서 0과 5, 4이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자, 그리고 얘와 얘의 교집합 구해주시면 되지. 계속 똑같지? 자, 그래서 얘하고 교집합 구하면 어디? 0부터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것도 수직선 해가지고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쉽잖아. 그래도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하고는 어떻게 해라? 합집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합집합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자.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시해보자. 자,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어디있어? 여기다 하자. 마이너스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는 맨 오른쪽. 이렇게. 이거는 똑같은 색으로 하세요. 어차피 다 합쳐줄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누구보다? 3보다 작다. 뭐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안 이어지지? 다 써요. 내가 앞에서부터 이어질 때는 이어줄 때 이어져서 적을 필요는 없다 그랬어. 이어지게 적지 않아도 답은 맞아. 또는으로 적어도 된다 그랬어. 왜 그랬겠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세 가지 범위를 다 뭘로 적어주자? 다 또는으로 적는 게 그게 진짜 답이야. 알겠지? 그렇게 적어도 된다고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을 해준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이어지잖아. 안 이어지면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 이어지는 거는 이걸 쓰기 귀찮아서 이어지게 쓰는 거고. 알겠습니까? 정확하게요.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또는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이게 맞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너도 답이 되고 너도 답이 되고 너도 답이 된다. 짜장면 또는 짬뽕. 이런 말이야. 알겠지? 짜장면 그리고 짬뽕이면은 둘 다 먹겠다는 거잖아. 그지? 짜장면 또는 짬뽕이면은 둘 중에 하나를 먹겠다는 거니까 얘 아니면 얘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됐지? 그러니까 예제 1번이 항상 나는 모르겠어. 이게 학생들이 항상 예제 1번부터 하면 이해를 하나도 못해. 그래 내 경험상 애초에 시각적인 걸 거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정화 시간에 선생님이 선택한 전략이 이제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시각적인 그래프를 먼저 단순하게 푸는 방식을 보여주고 오늘은 좀 여러 개의 그래프가 복합적으로 그려진 그래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적인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거 푸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알겠지? 잘 선택한 전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넘겨서 보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잠깐만. 다시. 왜 이래? 거부하는 건가? 네. 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야말로 진짜로 함수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면 절대 안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노란색으로 색칠하시 제일 중요한 말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들이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일단은 이쪽도 한번 표시하고 가자. 얘들아 지금 표시해봐. 부등식이라 그랬어. 부등식 잘 봐. 그냥 치는 게 아니야. 자, 얘 1번. 얘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2차 부등식이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1이지. 그럼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려봐. 자, x축 먼저 그리지 말고 아래로 볼록으로 먼저 그리자. 아래로 볼록 그래프 먼저 그려봐. 옆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x축도 그리지 말고 y축도 그리지 마 일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0보다 크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모든 x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 즉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면 y는 붙여서 이 좌변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있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게 해달래? 이거? 위쪽에 있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위쪽에 있게. 그치?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디다가 해야 돼 그럼? 아래쪽에다가 붕 떠있는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지. 됐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어렵게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전혀 없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이. 알겠니? 그걸 외우기 시작하면은 말했잖아. 12가지 다 외워야 된다고. 알겠지?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응용력은 안 생기고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끝나. 뭐야? X축보다 항상 위쪽에 해달라는 뜻이잖아. 모든 실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표현법을 정리하고 간 거야. 그 표현법을 반드시 뭐하니까 수학에서는 뭘 제일 좋아한다? 거꾸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해. 거꾸로 하는 거. 내가 모든 실수라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려면 이런 미지수의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항등식 풀 때랑 똑같이 푼다고. 똑같이 항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하니까 애초에 x는 궁금하지 않고 그렇게 만족시키는 미정계수가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항등식을 배웠던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중에 얘가 딱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뭐가 확인됐으니까 그릴 수 있어. 2차항의 개수가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들 중에서 무조건 x축보다 위쪽에만 그리면 되는 거야. 위쪽에. 만나지도 않고. 그지?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붕 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뜻은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뜻은 뭘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뜻이라고. 알겠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뭐 0보다 클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지? 그럼 고통받아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알겠니? 이거 등호 붙인 경우도 다 다르거든? 외우려면은 끝이 없어요. 내가 외운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야. 끔찍해. 끔찍한 경험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외웠지. 그때 가르쳐주는 이걸 이해시켜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는. 근데 나중에 계속 난 탐구한 거야. 이거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해가 된 거야. 더 어려운 걸 하니까 미적분. 이게 제일 쉬웠던 거야 사실. 나중에 3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거 다 배운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적분을 한다니까. 말이 안 돼. 외워버리면 말이 안 돼. 못해. 자, 그래서 봐봐. 자,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a제곱 마이너스 4고 36. 요 계산했지? 자, 요게 0보다 작다. 자, 요것도 뭐야?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2차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자, 판별식 D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36 여기서도 약간의 꿀팁을 주자면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인데 자, 얘 인수분해 해서 그냥 평범하게 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합차 공식이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사이값이니까 작은 거하고 큰 거 쓴 다음에 사이값으로 적으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답이긴 한데 자, 요거 풀 때 항상 이렇게 1차항의 개수가 없는 상태면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36 상수를 한번 넘겨봐. 이렇게. 이건 내가 쓴 방식이거든? 절대값? 절대값도 좋은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곱해서 36보다 작다는 소리는 뭘까? A가 그냥 6보다 작고 마이너스 음수도 생각해야지. 마이너스 6보다는 큰 얘들. 마이너스 5 제곱하면 얼마야? 25. 마이너스 4 제곱하면 얼마야? 16. 다 36보다 작지. 마이너스 6보다 크면은 다 36보다 작아. 제곱하면. 그래서 제곱된 성질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풀었던 시절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워낙 저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시각적인 게 처음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엔 급했으니까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비시각적으로도 풀었었어. 알겠지? 근데 이게 또 지금 보니까 나쁜 방법은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다양하게. 거부하지 말고. 됐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야. 이거. 2번. 자, 2번은 조심해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이걸 왜 세모 쳤겠어? 부등식. 여기 어디에도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x제곱 앞에 a가 붙어있네. 그렇다는 얘기는 a가 몇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이거 항상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항상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등식이라고만 말하면 2차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일 때를 항상 체크해줘야 돼.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도 0이겠지. 그치? 그럼 애초에 그냥 2차항도 날아가고 1차항도 날아가. 그럼 누구만 남아? 마이너스 6밖에 안 남아.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생각해봐. 맞아 틀려? 무조건 참이지. 참인 명제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운명은 a가 0이 되는 순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돼.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실수라고 부르죠. 어떨 때? a가 0일 때. 이것만 따로 구해줘야 돼. 이것만 따로 체크해야 돼. 진짜로. 알겠지? a가 0일 때 따로 체크해. 어떨 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을 때. 알겠지? 진짜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뒤에 가서 계속 그래. 모의고사 수능 가도 계속 그래야 돼. 그래서 경계를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말이야. 생각을. 이걸 외워서 얻을 수 있겠어? 아니지. 그냥 문제 읽어가면서 계속 일순간 생각을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인 거 했으니까 뭐 해야 돼? a가 이제 0이 아닐 때, 진짜 2차 부등식일 때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근데 어디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뭘 찾아달랬어? 0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는 좌변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x축 아래쪽에만 그래프가 다 존재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말이지. 모든 실수 x란 말이에요. 그치? 자, 따라서 x축 아래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도저히 머릿속에 그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아. 답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해봐. 여러분 이게 멍청한 짓이 아니야. 이게 현명한 거야. 알겠니? 이게 현명한 거야. 다시 x축 그려봐. 여기에서 그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게. 다시 x축 그려가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접하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잘해봤자 몇 개 그렸어? 6개야. 6개. 근데 이게 머릿속에 이미 그려진다? 그럼 안 그려도 돼. 알겠니? 이 6개가 그려진다면 이 6개 중에 답이 있어. 뭐야? 벌써 찾았네. 얘들아 찾았어? 뭐라고? 얘밖에 없잖아. x축 아래쪽에 모든 실수라 그랬잖아. 모든 그래프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이것만 해석하면 된다고. 이 6가지 그래프들 중에서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x축 아래쪽에 모든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건 얘밖에 없어. 얘밖에. 뭐야? 그러면 해석하면 되잖아. 위로 볼록이라 그랬으니까 a는 일단 0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지 위로 볼록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그래프가 정답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푸시면 A 값의 조건대로 범위가 나옵니다. 괜찮지? 해봐. 자, A가 0보다 작다고 만족시켜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만족시켜야 돼. 자, 저기 있는 거 봐봐. X의 개수가 몇이야? 2A지. 짝수지. 짝수 판별식 써볼까? 자, 4분의 D라고 쓰시고요. 시작해볼까? 자, 2A를 절반하면 A지. 그래서 A를 제곱하면 A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지. 그러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빼면 얼마? 플러스 6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A로 인수분해 해서 A 곱하기 A 플러스 6 쓰신 다음에 2차 분능식 푸시면 A는 마이너스 6과 0을 기준으로 사이값. 됐어? 사이값. 해서 A는 마이너스 6과 0 사이다. 자, 이렇게 적고 이게 답이니? 아니요. 어딨어? 승호. 여기 있지. 그지? 요거를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강조해놨잖아. 그지? 판 핑크색. 잊지 말라고. 0인 것도 답이고 얘도 모든 실수가 나오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부터 0까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합집합 하시라고. 합집합. 합치라고 답을.
마이너스 6부터 0보다 작다가 아니라 등호를 붙여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적어야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거든요. 저 등호 하나만 빼먹어도 어떻겠어? 틀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외우면 지옥이고 이해하면 천국이다. 재밌는 거야. 이해하면 재밌고 이해가 안 되면 재미없지만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되게 돼 있어. 알겠지? 진짜 해본 사람으로서 이미 외워서 해본 사람으로서 괴롭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한 사람으로서 또 재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보증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해보세요. 숙제는 공주방에다가 올려놓고 있어. 갑시다.